자, 제 옆에는 김용민 평화나무 재단의 이사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재단은 아니고 사단입니다. 사단이 이제 사단법인이라서. 사단. 네. 나라가 사달이 났습니다. 그렇죠. 이게 참 웃음밖에 안 나요. 어이가 네. 없어 정말. 네. 아니 어떻게 저런 대통령이 우리를 네. 오므라이스 만도 오므라이스 먹었대요 어제? 모르겠습니다. 뭐 자가덮밥 먹었대요? 뭘 먹었는지 알 수 없으나 네. 이제 나라 망신 그만 시키고 이제 그만둬야 되지 않겠는가. 네.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출국 금지 시키자는 얘기까지 막 나오더라고 지금. 입국 금지 아닙니까? 입국 금지, 입국 금지. 참. 그냥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예. 그래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기가 막힌 아침입니다. 예. 이제 국민의 인내가 이제 하늘에 다다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제가 네. 사실 어제 공직사회를 좀 스캔을 해봤습니다. 그러셨습니까? 네. 네. 근데 역시 이 어떻게 그 조직을 굴려야 하는지 그건 있더라고. 네. 그 윤석열이 공직사회, 이른바 권력기관에 급여를 크게 올려줬대요. 정말요? 역대 정권에서는 하려다가 못한 건데 와 그냥 화끈하게 올려주니까 못산 그런 걸 준 거야 이거. 그래서 공직사회에서 네. 레임덕이 발생해가지고 윤석열이가 흔들리는 일은 당분간 없을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역시 뭐니 해도 뭐니입니다. 예. 뭐 할 줄 아네 아주.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민이 끌어내리는 수밖에 없고, 이게 네. 대세다 싶으면 또 공직자들이 싹 돌죠. 잽싸게 또 이렇게 잽싸게 돋습니다. 예. 그 태세 전환을 하거든요. 네. 우리 태세 전환이라는 정당도 있잖아요. 네. 조정훈이가 대표로 있는데 태세 전환. 네. 네. 자, 태세 전환. 지금 이 양상은 그러합니다. 국민들이 네. 끌어내리는 수밖에 없겠다. 우리 목사님 잘 아시겠지만 제가 간단하게 얘기하시 편하게 좀 말씀드리면 영빈관도 아닌 총리 관저에서 했다. 네. 일왕 접견 일정도 없었다. 네. 정말 깡무시 당했어. 개무시 당했어요. 그 가장 낮은 등급의 외국 정상 만남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런데 새로운 역사회장을 열었다. 어제 그 공동 기자회견한 거 보면 아주 힘차게 얘기하더라고 하여튼. 네. 글쎄요. 그 나라의 거의 군대에 준하는 그 부대 이름이 자위대여서였는지 네. 거의 자위에 가까운 그런 자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렇게 정정당당해요. 거기 가서 말이야. 일본 국민들한테 아주 나는 진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반도에서 건너와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정상회담하고 갖다 바쳤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톤이야. 사실 그 공직사회에 계신 분 중에 제가 아무나 상대하는 건 아니고 제법 좀 유력한 분들하고 만나는데 그분들 말씀은 사실 그분들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던 게 작년 한 6월 7월쯤에 제가 만났을 때 그 일본한테 급속하게 붙는 것을 주목하시라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실제로 제가 보니까 다시 메모에 적었더라고. 그 공직사회에 계신 분이 그 친일 정도가 아니라 거의 접일이 될 것이다. 접일. 친일이 아니야, 제가. 그냥 접일. 일본에 그냥 붙어버리는 그런 그 윤석열의 스탠스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때 제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이유가 뭔가 돌이켜봤는데 국민 정서라는 게 있는데 아무리 윤석열이가 그냥 지멋대로 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이 나름대로 대통령을 하려면은 국민들의 그 기본적인 국정수행 지지가 있어야 되는 건데 그걸 다 내팽개치고 일본에게 그렇게 무릎 꿇듯이 그런 좀 국민 동의가 안 되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이룬다는 것은 대단한 모험인데 그런 정도의 전무감각일까? 또 설령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윤석열을 뒷받침하는 참모진들 또 나아가서 국민의힘 등 이런 정당에서 큰일 나려고요. 총선이 다가오는데 미쳤습니까? 이런 얘기가 분명히 나올 텐데 이거 진짜 완전히 밀어붙여 자기가. 다 밀어붙여버렸어요. 지금 찍소리도 못하고 있습니다. 공직사회나 여당에서. 자, 그래서 참 지금 이 상황은 여러분들에게는 일부 분들에게는 외교 문제가 우리 당장 나한테 피부적으로 와닿는 게 뭐가 있냐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이거는 이 정권 붕괴의 어떤 그런 물꼬가 트였다? 하여튼 뚝이 무너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만 팔아넘긴 게 아니라
진짜 그 얘기를 그렇게 강조하대요. 어제 기자회견을 보니까. 네. 그거는 아니 근데 말이죠, 목사님. 예.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을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것도 가해자 국가인 일본에 가서 네네. 일본에 가서 대한민국의 대법원 판결이 틀렸다. 네. 거의 틀렸다는 용어예요. 예, 그 65년 한일 그 청구권 협정과 2018년 대법원의 그 판단이 모순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 모순되면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단이 더 유력하고 더 권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65년 한일 그 청구권 협정 그게 우선되고 대법원 판결, 대한민국 대법원 판결이 그 이와 모순되기 때문에 이거는 무시돼도 된다. 이런 식의 발언이라면 이 사람은 대한민국 대통령일 수가 없어요. 일본 극우가 그런 얘기하는 건 좀 이해가 됩니다. 네. 나라가 다르니까. 네. 근데 대한민국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거기 가서 일본에 가서 그것도 외국에 나가서 협정, 조약, 법에 관한 모든 해석은요. 대한민국 사법부가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사법부의 권위를 무시한다. 삼권 분립을 이건 깡그리 부정하는 것이고 네. 이거는 이것만으로도 탄핵 사유가 된다고 탄핵 사유죠, 이거만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네. 사실은 이 참 이런 비탄한 상황에서 저는 우리 판사님들이 네. 야 이거 진짜 들고 일어날 일이 아닌가.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당신들이 판결해봐야 우리 행정부 권력에서 무시해버리면은 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이한테 어떻게 한번 저 승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저기 그만둔 다음에 뭐 저기 변호사 활동할 때 좀 네. 보겠다. 자기 과거 전관 지위로서 네. 이러면 진짜 이건 뭐 정말 양심도 없는 거고 그 저 벨도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일본에 가서 자국의 대법원 판결을 부정했다. 네. 대법원 판결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그러면 좋아요. 대통령이 그러면 국민들도 다 무시하면 되겠네. 대법원에서 무슨 판결이 나더라도 내가 인정할 수 없는 거면 다 부정하면 되겠네. 다 인정하지 않으면 되겠네. 어떻게 하려고? 아니, 법률가로서 자기가 봤을 때는 이게 대법원 판결이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법률가 아닌 국민은 그럼 법률가가 그렇게 해석했으면은 법률가 말씀 따라서 대법원 판결 부정하면 되겠네요. 이 일본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볼까? 이철우 전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있는데 네, 뭐라 그랬습니까? 역시 조센증이야. 속으로 그렇게 비웃을 것 같다. 판결은 강제성이 속성이다. 헌법 질서가 무너졌다. 통치행위도 법률과 헌법 안에서만 의미가 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점점점 대통령 서서는 이렇게 시작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이걸 부정했어요. 선서를 부정했어요. 민주당이 지금 의지만 있으면 탄핵해도 됩니다. 네. 저는 뭐 탄핵으로 윤석열 내쫓는 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힘으로 네. 민중의 힘으로 끌어내려야 된다는 입장이지만 이거는 민주당의 의지만 있으면 바로 탄핵할 수 있는 탄핵 사유가 됩니다. 네. 뭐 탄핵 되겠어? 헌재 가가지고 엎어지지 않겠어? 그런 계산하지 말고요. 지금 국민 정서가 지금 불이 났어요. 이런 국민 정서에 호응하는 차원에서라도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시도하고요. 네. 그렇게 해서 만약에 뭐 부결된다? 부결시킨 새끼들이 역적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만약에 헌재로 간다. 헌재 가서 또 엎어진다? 네. 헌재가 역적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 아니 지금 국기를 이거 완전히 부정하는 이런 대통령을 어떻게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있겠어요? 민주당이 지금 더 이상 이제 약체 모드에서 벗어나서 이 문제는 이 역사와 정의의 문제이기 때문에 용납할 수 없다. 네. 저거 바로 이 시정 조치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네. 라고 하면서 압박한다면 그 자체로도 이 주도권을 회복할 수가 있고요. 그렇죠. 현 국면에서 이게 정치 행위로서도 굉장히 의미가 유효하고 타당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거 뭐 되겠어? 그런 인간들 배지를 다 떼야 합니다. 뭐하러 국회 갔어요 도대체? 네. 뭐 하여튼 민주당 안에서 의지를 가진 정치인들이 좀 발의를 하고 네. 여기에 또 지도부가 호응하고 네. 그렇게 해서 국민만 믿고 좀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공영 NHK에서 또 다른 교토통신에서 독도 얘기를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네. 독도 발언.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발언 같은데요. 일본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렇게만 나왔습니다. 네. 네.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제 일본의 그 지난해 박이맥서에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것도 실려 있단 말이죠. 네네네. 자, 근데 뭐 윤석열은 뭐라 그랬을까요? 분명히 이 얘기를 했을 텐데. 그 예전에 그 기억나십니까? 그 2009년인가 MB가 예. 일본 총리 만났을 때 일본 네. 총리가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그 교과서 그 보조 교재에다 싣겠다라고 하니까 MB가 네. 당시에 조금만 기다려달라. 지금은 곤란하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직원족이. 예. 그거를 당시 이제 국민일보가 인터넷판에서 실었는데 네. 역대 최고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또 댓글 수를 기록하고 있어요. 네. 언론들이 보도를 안 하니까 그때 시민들이 네티즌들이 이걸 띄워야 되겠다. 네. 가장 많이 본 기사로 띄워야겠다 해가지고 막 너도 나도 조회하고 댓글 달고 그랬거든요. 네. 예. 자, 이런 당시 MB의 태도를 두고 이제 청와대에서는 펄쩍 뛰었어요. 네. 그런 일 없다고. 네. 그런 일 없다고. 네. 그래가지고 민주당의 당시 그 주말 부대변인이 이 건으로 해가지고 일본 언론, 네. 그걸 보도한 일본 언론을 상대로 해서 민사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나라 대통령을 상대로 해서 소송 건 게 아니라 예, 예. 우리 대통령이 절대 그럴 리가 없다. 없는데. 그러면서 일본 언론이 네. 그 왜곡, 가짜 뉴스를 보도했다. 어떻게든 그렇게 해서 소송이 시작되면 지실이 드러나지 않겠는가 그렇지. 해가지고 소송을 걸었는데 네. 법원에서 그 뭐 사실 여부를 따지지도 않고 그냥 뭐 덮어버린 것 같아요. 당시의 결론이. 그래서 네. 뭐 이렇다 하게 MB에게 타격이 된 뭐 판결이 네. 나오지 않고 네. 결국에는 뭐 MB 손을 들어줬고 네. 일본 언론 손을 들어줬는데 네. 그 당시 민주당 주말 부대변인이 누구였느냐? 이재명 아, 민주당 그래요? 대표예요. 제가 그 양반 그때 그 일을 제가 보고 나서 예. 야, 민주당에 이런 전략가, 투쟁가가 있구나. 와, 진짜 머리를 잘 써서 만약에 민주당이 말이에요. 민주당 네. 부대변인이 그 MB가 그런 말을 했다라고 몰아세우면은 자기 나라 대통령을 부정하고 사실 그래서 일본에게 그 도움이 되는 그런 네. 행위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걸 피해가면서 이명박의 그 발언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규명하기 위해서 그 소송을 냈다는 점. NHK 소송하면 되겠네 우리가. 그렇죠. 예, 한 번 했으면 좋겠어요. 뭐 전달했다 그러는데. 예, 대통령실에서는 부인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요. 그런데 독도 얘기 나온 적도 없대. 네. 참. 누구 말을 믿겠습니까? NHK 말을 믿겠습니까? 아니면 저 대통령실의 대통령 말을 말을 믿겠어요? 네. 네, 우리에게 좀 신뢰가 사라졌습니다. 증발됐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한번 소송을 걸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건 진짜 금기어잖아요. 네. 독도가 이걸 대통령에게 음. 현직 대통령에게 현직 총리가 음. 그것도 한일 정상회담을 하면서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것을 전달했다. 굉장히 이거 외교적으로 저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 같고 그래서 일본에서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엎어야죠. 윤석열이 만약 그런 얘기를 들었다면 일본 총리로부터 독도는 일본 땅이니까 그렇게 하려라고 그 뭐 이른바 입장을 전달받았다면은 그거 엎어야죠. 엎은 나와야지. 비행기 타고 돌아와야지. 맞아요. 그게 대한민국 대통령이어야 합니다. 네. 그런데 굉장히 외교적으로 큰 문제거든요, 이거는. 이야기 듣고 그냥 가만히 있었다? 혹시 그 MB처럼 네. 지금은 곤란하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이딴 소리 했다면은 이거는 뭐 그냥 뭐 그야말로 입국 금지. 공항에 나가가지고 돌아가라. 니네 나라로. 이래야 된다고요. 예. 뭔 얘기가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 대통령실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기 때문에 네. 우리가 뭐 NHK 말을 믿는다라기보다는 네. 이 대통령실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예. 이 입장 전달받고 가만히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가만히 있었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큰 문제 아니에요? 그럼요. 엎어야죠. 말씀드린 대로 엎고 그냥 돌아와야지. 네. 야, 내가 그래도 이 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비난을 받아가면서 온갖 모욕을 들어가면서 그래도 한일 관계 풀려고 왔는데 글쎄 말이야.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너 미쳤냐? 너 어디 열이냐? 그리고 엎어버리고 한국 와서 바로 헬기 타고 독도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게 당연한 수순 아니겠습니까? 아주 예. 예? 하다못해 그 MB도 하도 친일 그런 발언과 액션을 많이 취한다고 비난을 받으니까 2012년 8월에 갑자기 독도 갑자기 헬기 타고 독도 갔어요. 맞아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 독도를 방문한 거는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어떤 떠나려는 여론을 붙잡으려고 했던 게 MB였는데, 네. 야, MB가 최악의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이건 뭐 상상을 초월하네요. 예. 이거 진짜 그 듣고 가만히 있을 일은 아닙니다. 이건 네. 굉장히 대단한 외교적 무례거든요. 그럼요. 그 우리의 어떤 영토 주권에 관한 부분인데 그걸 갖고 지금 기분 좋은 자리에서 서로 화합하고 뭐 어떤 소통하자 이렇게 논의하고 그 제휴하는 그런 네. 자리에서 네. 독도는 일본 땅이니까 그렇게 할라? 야, 이 진짜 그런 말을 했다면은요 참모 누군가가 네. 잿더리를 들고 예. 거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잿더리를 조폭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말이야. 저 넘버 3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넘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넘버 3. 예. 네. 그 혹시나 강제 동원 문제에 대해서 네. 혹시나 음. 사과하지 않을까? 아, 사과? 아니 그런 언론 보도가 국내에서 나왔었잖아요. 일본이 우리한테? 뭐 이제 DJ 오부치 선언. 예. 그래서 사과할 것이다. 뭐 그런 거는 뭐 1% 기대? 당초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고요. 네. 그 사과에 무슨 진정성이 있겠습니까? 예. 사실 이번에 그 공동 성명이 안 나왔어요. 맞아요. 공동 기자회견 형식으로 나왔단 말이죠.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네. 이게 공동 성명이라는 것은 한일 정상 사이에 의견이 일치했다 해서 발표하는 게 공동 성명. 그렇죠. 예. 근데 그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지금 일본 여당 자민당은요. 네. 한국 내에서 지금 윤석열의 제3자 배상안에 대해 거센 항의 데모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뉴스를 접하고는 그 한국 내 반발 여론이 있으니 윤석열이가 아무리 저렇게 약속을 하더라도 뭐 냉큼 손잡지 말아야 한다. 그만큼 기시다도 지금 인기가 없어요. 맞아요. 인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중한 대응을 일본 여당 자민당에서 요구했다고 하는 건데 사실 강제동원 배상 문제만 하더라도 예. 윤석열이 결단을 내려서 제3자 배상안을 제시했다고는 하지만은 뭐 잘 아시는 대로 이게 피해자들이 거부하면은 말짱 도루묵입니다. 도루묵이. 네, 일본 놈들도 그거 알겠죠. 거예요. 일본 애들도 알 거예요, 그걸 다. 최종적인 합의를 이끌어낸 것도 아닌 상황에서 윤석열은 지금 빨리 성과를 내려고 저러고 있는데 여기에 휘말릴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일본 여당 안에서 나오고 있어요. 야, 이거 보면서 참 자민당, 수구 정당이고 극우로 치닫고 있는 그런 꼴통 정당이자 반역사적인 정당이다라고 생각은 되지만은 네. 머리가 있어요. 그럼요. 한국의 국민의힘과 다르게 여긴 머리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자, 그래서 일본 정부는 굉장히 좀 한 발 떨어진 상황이고요. 야후 재팬을 보신 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야후 재팬. 일본 기사 밑에 달린 댓글, 그러니까 일본인이 단 댓글을 보니까 네. 아니 뭐냐 이게 뭐 하나만한 협상에 대해서 왜 하나만한 그런 한국 측의 이른바 뭐 선물에 대해서 우리가 고맙다고 냉큼 받아야 되느냐, 우리의 격이 떨어진다. 이런 댓글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요? 예. 조센징어 완전히 이 새끼들 그러니까 말이야. 한마디로 말해서 공동 성명서에 담을 내용이 없어가지고 그냥 공동 기자회견을 하기로 양국이 합의를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못 믿겠다 이거지 결국은. 아무것도 없어요. 성과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어제 보니까 현지에서 일본 기자가 질문을 하더라고. 예. 구상권 너 어떻게 할 거니? 예. 구상권. 아주 정정당당하게 예. 절대로 없습니다. 또 저의 충심을 믿어주십시오 또 그러더라고. 아니 제3자 변제안이 구상권 없으면 뭐 성립이 안 되는 제3자 변제안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 2018년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배상받아야 될 분들은 일본 전범 기업으로부터 배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대법원 판결인데 네. 대한민국 대법원 판결인데 윤석열이가 이제 막 중재안이라고 내놓은 게 일단 한국 기업이 배상해드리고 우리 정부가 일본한테 뭐 구상권을 청구해서 돈을 돌려받는다. 이거예요. 제3자 변제안이. 그런데 원래가. 근데 윤석열이가 구상권 청구는 없다? 이렇게 네. 얘기하는 건 뭐예요? 뭐 그러면은 한국 기업이 일본 대신에 변제한다는 거 아니에요? 징용 피해자들에게 네. 배상한다는 거 아니에요? 뭐야? 일본 대신 한국이 그것도 기업이 왜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왜 배상을 합니까? 그리고 우리 저 배상 받아야 마땅할 네. 징용 피해자분들은 예. 일본의 역사적인 책임을 묻고자 소송을 건 거지 네. 돈 몇 푼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고요. 네. 그런데 한국 기업으로부터 받는다? 일본은 사과조차 하지 않고 왜 받습니까?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이거는 구상권 청구가 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네. 윤석열이가 얘기했다는 거는 그동안 제3자 변제 아니니 뭐니 다 국민 기만이었다. 이것만 해도 용서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 그 사람. 그 이제 뭐가 뭔지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어제 저 이현주 변호사님하고 방송을 했는데 아 그래요. 그분 말씀이 예. 그 법을 모르는 사람이다. 예. 충격적인 말이긴 한데 검찰총장까지 지낸 사람이지만 법을 모른다. 또는 그러니 구수했지. 이런 얘기가 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예. 잘 모르는 구성권이 뭔지 제3자 그 변제가 뭔지 잘 그 용어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 같아 도대체. 제가 어제 사실 무조건 질러대 그냥. 또 충격적인 게 뭐냐면은 네. 그 요미우리 인터뷰에서 그 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2018년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 사이에 모순되거나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윤석열이 그랬죠. 예,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부정한 발언이다. 제가 이 부분을 짚었는데 네. 한일 청구권 협정에는요. 이게 사실은 그 일본이 반인륜적, 반인권적인 그런 범죄를 저지른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거라고요. 이런 거는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네. 다른 문제예요. 근데 이게 다 퉁쳐졌다? 이게 일본 우익들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해서 그 1965년도도 식민지에 대한 자기네 지배에 대한 배상과 보상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도와준다는 거였어요. 그렇지. 한국이 못 사니까 전후에 지금 뭐 여러 가지로 가난하고 궁핍하니까 우리가 도와주겠다. 그거예요. 인류애적 차원에서. 예.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문제예요. 네. 또 게다가 일본은 한 번도 식민 지배는 불법이 아니었고 강제 동원은 존재하지 않았고 뭐 위안부도 마찬가지죠. 네. 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배상이 해소됐고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다. 이런 입장을 계속 견지해 왔다면 네. 이 입장에서 변화가 없고요. 네. 기시다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한국 대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입장이라면 우리 대통령은 당연히 우리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일본이 뭐 이거에 대해서 성의 있게 입장 변화가 없다면은 자존심을 앞세워서 일본과 대응을 해야죠. 근데 지금 일본에게 그냥 우리 대법원이 잘못했습니다. 이러고 자빠졌다면은 이게 도대체 대한민국 대통령 맞습니까? 제 생각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수출 규제 뭐라도 하나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윤석열이가 그러니까 수출 규제 조치 해제해 달라. 화이트 리스트 올려달라. 아마 이런 협상이 들어갔을 거야. 네. 그렇지 않으면 뭐 한국 가서 맞아서 저거 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야 그런 말이야 너 니네 나라 대법원의 판결을 네가 부정해. 왜냐하면 그 대법원 2018년도에 대법원 판결이 나면서 얘네들이 수출 규제 조치를 했잖아요. 네네네. 지네들 입장에서는 정당성을 얻는 거거든. 수출 규제 조치를 해제하려면은 니네 나라의 대법원 판결이 잘못된다는 걸 네 대통령이 인정해. 라는 이 얼마나 앞으로 일본 극우들이 윤석열의 이런 망언을 얼마나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맞아요. 이야기하겠어요. 한국 대통령도 잘못됐다고 얘기한 그 징용배상 대법원 판결이다. 대한민국 법원의 판단이다. 아니 이래 버리면은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답은 딱 나왔어요. 네. 윤석열 타도입니다. 네. 그렇잖아요. 야 이런 대통령은 우리가 인정한 바가 없어. 얘는 그냥 친일파일 뿐이지 우리 대통령 아니야. 접일파.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뜻을 모아야만 우리가 일본 앞에서 당당할 수 있고 역사의 정의를 세우는 겁니다. 네. 이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조금만 더 한번 지켜보지. 이러시는 분들은 정말 좀 정신 좀 차리세요. 아니야 여론조사가 30% 이상 나오는 거 이해를 못해서 정말 어떻게? 근데 보니까 이게 제가 지난 대선 때 유권자 비율을 따져보니까 네. 60대 이상이 30%더라고요. 전 인구의 30%야. 예.
그래서 30%가 됐고 거기에 이제 20대, 30대 남성들이 민주당의 이 페미니즘 성향에 반발해서 집단적으로 윤석열을 찍었단 말이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40대, 50대가 포위된 상황에서 네. 지난해 윤석열이가 된 거죠. 근데 네. 지금 20대, 30대도 다 돌아선 상황이고요. 그래서 뭐 저는 내년 총선은 뭐 완벽한 몰락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는데 이거는 전제가 있습니다. 네. 아무 일이 없었을 때. 아무 일이 없었을 때가 뭐냐? 전쟁이 없었을 때. 그러니까 마지막 카드로 윤석열이가 전쟁을 택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하늘이 도운 건지 참 이게 그 뭐 참 블랙 코미디인지 모르겠지만은 네. 총알이 없다고 하네요. 뭐 전쟁을 만약에 윤석열이가 일으킨다 하더라도 네. 싸울 때 쓸 총알이 없대요. 그게 무슨 말씀이죠? 우크라이나로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주한미군이. 정말요?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중국도 얘가 좀 길어. 중국도 상당히 감질해서 그런지 중국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재 협상한다고 시진핑이가 푸틴을 만난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리고 이제 갔다가 독일을 간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미국에서 계속 몰아대고 있잖아요. 대만 침공할 거다, 침략할 거다. 그렇지.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 한미일 군사동맹이 블록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네. 그러는데 중국 시진핑이가 거기에 대한 출구 전략을 선택한 것 같아요. 그런 측면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네. 미국이 우크라이나전에 신경 쓰는 게 중국으로서도 시간 버는 의미로는 나쁘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 네. 왜 이걸 수습하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 전선이 그 다각화되는 것을 절대 바이든은 바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의 막 그 북한에다가 뭐 무인기 네. 쏘고 이런 거를 네. 기겁했다는 거 아닙니까? 미국에서. 어쨌든 이런 상황을 종합해 본다면은 윤석열은 좀 하얗고 앞에서 담배 피우는 인간이다. 마지막으로요, 이사장님. 그 지금 뭐 미래 관계를 열어간다 그러고요. 네. 오늘 한일 그 재벌 총수들이 뭐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을 한다 그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수출 규제 조치가 해제될지 안 될지 아직 모르는 겁니다. 이거. 네네. 뭐 이제 한일 간의 경제 관계가 발전해서 이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고 한일 간의 미래 관계를 열어제낀다. 이게 결국은 지금 이제 윤석열이나 여권에서 얘기하는 강하게 주장하는 거거든요. 네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네. 뭐 한일 일한 미래 파트너십 기금을 창설한다고 그러는데 미래 청년 기금이 뭐 한국의 전경련, 일본의 경제단체가 네. 각각 뭐 10억씩 내서 10억 가지고 지금 하겠다는 게 새로운 국제 질서 속의 한일의 미래상과 협력 방안 연구, 친환경 디지털 전환, 저출생 고령화 등 공동 과제 해결을 위한 사업, 미래를 담당한 젊은 인재 교류. 20억 갖고 이 가능할까요? 20억이면은 사무실 그 임대료 아니 저기 뭐야 보증금으로 보증금도 쉽지 않아. 보증금으로 쓰다가 다 말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니까 이 파트너십 협약 예. 이게 갑자기 그 이제 마련된 협약이라고 합니다. 네. 그 기자회견 현장에는 책상과 의자가 마련돼 있지 않아서 네. 바닥에 앉거나 서서 취재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공동 문서 내용을 조율하는데 시간이 걸렸다고 하는데 예. 급조됐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재벌 회장들도 총출동해서 무슨 뭐 일본과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을 갖는다고 하는데 이 대통령 방일 일정이 급박하게 확정된 탓에 몇몇 회장들이 기존 일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연초에 잡아둔 일정을 다음 달로 네. 연기하는 회장도 있었다고 하는데 아니 뭐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재벌 회장들을 병풍에 세우겠다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이가? 맞아. 그 기업을 항상 그런 식으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게 그 저기 김진태가 얘기한 거예요. 네. 강원도지사 옛날 그 새누리당 국회의원 할 때 그 기업 회장들을 불러놓고 아버지 뻘되는 사람도 있었대요. 그 윤석열이가 구두를 벗어 가지고 거기다 양말을 구겨놓고 양주를 부어 가지고 마시게 했다는 거야. 지 더러운 그 족발에다가 족발이 들어간 그 양말 신발에다가 양주를 부어가지고 마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기업인들을 어떻게 보는지를 아주 간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지금 병풍으로 갖다 세웠는데 이런 재벌 회장들이 무슨 약속을 할 수 있겠어요? 약속하겠죠. 나 지키지 않을 약속. 뭐 매번 기억하시잖아요. 무슨 재벌 회장이 뭐 사회적 물의를 빚으면은 뭐 얼마를 뭐 사회에 뭐 헌납하겠다, 투자하겠다.
지켜진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뻥카를 치면서 또 이번에 대단한 성과를 우리가 거두고 왔다라면서 국민들을 또 현혹할 것이 확실합니다. 속이고 예. 사기치고. 윤석열이는 타도가 답이고 이거 외에는 길이 없다. 우리 국민의 상처난 자존심을 회복하는 것은 물론이고 네. 국민들 각자 민생 그리고 자기의 어떤 안전과 또 평화를 위해서는 네. 선택은 답지는 딱 하나다. 윤석열 타도다. 네. 확실하게 저는 마음을 붙였습니다. 네. 예. 내일 2시, 4시인가요? 온대요? 아니. 네. 촛불 집회. 촛불 집회. 예. 전국 집중 2시인가는 이 문제 네, 관련 청계광장에서 하고. 예, 민주당이 주최하고요. 네, 4시에는 또 이제 우리 촛불 집회가 또 저쪽 그 남대문 쪽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네. 여러분 많이 참여하시고요. 네. 그리고 뭐 오늘 밤에 온다면서요? 윤석열이가. 밤에 온대요? 네, 밤에 온대요. 거기서 또 뭐 3차, 4차 안 합니까? 술 좋아하는데 일본 술 왜 좋아하는데 밤에 오나 몰라요. 일본이 지척인데 밤에 오는 이유를 전 잘 모르겠어요. 뭐 또 이렇게 꺾었나? 저는 만약에 네. 윤석열이가 무너지고 윤석열이를 이제 심판대 위에 세우는 날이 오면은 네. 하루하루 다 따져서 음주 시간이 얼마나 됐는지 다 기록으로 남을 거거든요. 다 남죠. 어디 가서 얼마나 처마셨는지 이런 것들 다 규명해야 된다고 네. 봅니다. 예. 아니 그 국민들한테는 뭐 120시간 69시간 얘기했다가 반발 사니까 60시간도 많다 이러고 있는데 완전히 뭐. 지가 얘기해놓고 지가 화를 내 그 국민들에게는 그렇게 그냥 쓰러져 죽을 때까지 노동을 시키려고 하면서 네. 본인은 얼마나 그 노동을 했는지 한번 따져보자고요. 무릎을 맞대보고. 예, 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내일 광화문에서 뵙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한 4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본 다큐 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